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클랜드와 노스랜드의 오미크론 발병에서 코비드19의 정점은 전파가 낮으면 하루 4,000건, 그렇지 않으면 9,000건에 달할 수 있다고 새로운 모델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운티 마누카우 DHB의 인구보건 책임자 게리 잭슨의 모델링은 낮은 전염 시나리오에서 병원 입원을 약 400건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달 잭슨 박사의 모델링은 북부 지역에서 최고 1,800건의 사례를 보여줬으며 이 중 약 190건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제 오클랜드에서는 1,802명, 노스랜드에서는 36명의 새로운 지역사회 사례가 발생했으며 오클랜드 병원에서는 현재 128명의 코비드 환자가 있습니다. 잭슨 박사는 3월 중순에 정점이 예상되는 낮은 오미크론 전파 시나리오에 대해 합리적으로 잘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더 낮은 숫자는 부스터 접종을 받는 사람들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추가 접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오클랜드와 노스랜드 주민의 약 65%가 부스터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코비드19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사례가 정점을 지났을 때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의 접근 방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던 총리는 규제가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오미크론 발병이 정점에 도달하면 신호등 설정을 낮추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백신 패스가 폐기되고 의무사항이 완화됩니다. 1일 사례 수는 단지 3주에서 6주 안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비드19 모델러 디언 오닐은 이 물결이 끝날 때까지 모든 뉴질랜드인들이 어떤 식으로든 오미크론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닐은 우리는 정말 높은 사례의 숫자를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은 실제로 무섭고 꽤 많은 사람들이 몹시 아플 것이라며 지금까지 뉴질랜드에서의 오미크론 성장률은 정확히 예측된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규제와 의무사항이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정부의 접근 방식이 실용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염병학자인 마이클 베이커 교수도 오미크론 사례가 정점을 지났을 때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의 접근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커 교수는 뉴질랜드가 오미크론에 매우 강한 노출 기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비드 규제 사항들을 줄이는 것은 잘못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6주 안의 사람들은 오미크론 변종에 고도로 노출될 것이고 우리는 코비드 전염병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효과적인 면역을 갖게 될 것이며 그 이후에 이러한 규제들 중 어떤 것이 여전히 필요한지 검토하기에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미크론 파동 이후에는 어떤 것이 좋은 결과를 얻고 어떤 것이 불편하고 실제로 효과가 없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규제 조치들을 검토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커 교수는 오미크론 사례가 감소하더라도 일부 의무사항들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선 항공편과 여행 그리고 의료 분야에 대한 의무사항들은 유지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영어 공부, 무료 영어 공부 코스 다이나스픽이 있습니다. 한국어 문의는 027-514-6408. The Mind and Mood of New Zealanders 오미크론 도착 보고서는 올해 2월 4일부터 11일 사이에 18세 이상의 뉴질랜드인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신호등 시스템에 대한 응답도 조사했습니다. 약 51%는 현재의 규제사항이 발병을 통제하는 것과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 사이에 좋은 균형이라고 믿고 있으며 26%는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그리고 24%는 더 많은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비드19에 대한 우려는 2020년 2월의 첫 번째 설문조사 이후 가장 높았으며 응답자의 15%만이 다음 달에 있을 오미크론의 영향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은 63%로 1년 전의 83%보다 낮아졌습니다. 평점은 지난 2년보다 지속적으로 80에서 90% 범위였습니다. 국경 폐쇄 유지에 대한 지지도는 1년 전 75%에서 47%로 떨어졌으며 국경 관리에 대한 자신감도 66%에서 47%로 떨어졌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문을 열어도 집을 나서는 것이 매우 불안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수가 1년 전 41%에서 47%로 약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비드19 발병 초기에 55%보다는 낮았습니다. 코비드19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가 15일째 웰링턴 국회 경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아동위원장은 이러한 시위가 어린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어제 경고했습니다. 프랜시스 에이버스 아동위원장은 라디오 뉴질랜드 방송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경찰이 시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이버스 위원장은 시위가 어른들을 위한 환경이 되고 있는 만큼 현장에 있는 부모들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시위 현장에 어린이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걱정거리며 시위 현장은 비위생적이어서 질병이 퍼질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어린이들은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한데 시위 환경은 그런 걸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시위에 참가한 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당은 뉴질랜드가 유엔 절차 없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지원하는 분리주의자 통제지역 2곳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이 지역의 평화유지군을 명령했습니다. 나나이아 마우타 외무장관은 이번 승인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더욱 훼손하고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약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가 여행 금지를 통해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게리 브라운리 국민당 외교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고 자국에 대한 모든 제재를 거부할 것이라며 뉴질랜드가 자율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브라운리는 여행 금지 조치는 넌센스며 국민당이 정부와 협력해 가능한 한 빨리 자율적 제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804원 2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2원 24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6원 16전입니다.